그리고 오늘 아침에 많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이인원 부회장이 오늘 아침에 검찰 출두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초동이 아닌 양평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롯데의 모든 것을 아는 20년 가신 아니겠습니까? 예. 산증인이었던 이 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산책로에 있던 지나가던 주민들이 발견됐더라고요. 지금 이인원 부회장의 댁은 아마 자택은 지금은 서울 용산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이 지금 양평 이 서정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침에 그 나들이를 갔던 이 산책을 갔던 주민이 그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마 지금 경찰은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안 내렸지만 뭐 타살 혐의는 좀 적은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자살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이인원 이분이 지금 정책본부장직을 갖고 있거든요.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롯데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처음으로 부회장 타이틀을 달 정도로 측근 가신 그룹이었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롯데의 일어나는 모든 현안을 다 파악하는 이 지금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인원 그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검찰 출두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룹 전체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 그게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신그룹의 자장, 왜 극단의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유서 내용을 보면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끝까지 옹호하면서 본인이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상 근무를 했고요. 정상 퇴근을 했고요. 심지어 다음날 할 검찰 출두 준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동부 이촌동 자택에서요. 지금 경찰의 브리핑 결과엔 어제 밤 10시에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타고 45km를 달려 그 산책로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부회장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예고하거나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도 결심은 미리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오전 원래 9시 30분에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 롯데 일가에 관련된 수사가 요즘에 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인원 부회장을 조사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롯데 오너 일가의 조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오너 일가를 지금 마지막 수사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심을 해도 대외적으로 누군가가 눈치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지금 아까 그 동선 나왔잖아요. 근데 경찰 이제 조사 발표를 보니까 다른 데를 들린 경유지는 없고요. 유서는 집에서 써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도착에 차에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유서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사실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확인된 것만 아까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롯데 비장은 없다. 딱 이 한 줄입니다. 이게 신동빈 회장 이름을 왜 언급했냐면요. 원래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의 복심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형제의 난에서 신동주 부회장을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신동빈 회장 쪽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동빈 회장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본인이 묻고 가겠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비자금은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통 자살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시거나 한데 산책로입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갔을까?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요. 그간 몸이 불편했던 부인과 가끔 보내시고 또 노후를 보내려 오두막을 짓고 있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이인원 부회장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한 200~300평 정도 사서 건평 한 40평짜리 이제 오두막 같은 걸 짓고 부인하고 힘드니까 내려와서 부인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우시니까 여기다 좀 편하게 와서 살고 싶었어요. 아주 꼴짝이 안에 아주 싼 땅을 샀더라고. 이 양반 원래 또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아. 급여는 꽤 받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크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신실한 크리스천의 원칙주의자, 청렴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고인입니다. 조금 전에 경찰 브리핑을 보면 검찰 수사에다 가정사까지 겹쳐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인의 간병이라든지 또 부인에 대한 금술 좋은 사이로도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예,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발적 그런 무슨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이 진술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롯데그룹이 지금 이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성격 자체가 상당히 또 뭡니까 아주 깐깐하고 또 뭡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업무도 치밀한 성격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수모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롯데맨이라는 나름대로 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조직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일본 그 뭡니까 롯데그룹이 일본 문화하고 상당히 조금 밀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인원 회장도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일본 문화하고도 상당히 조금 이 좀 친숙한 관계를 아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생기면 핵심 키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조금 감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경우에는요. 지금 롯데의 모든 것을 아는 가신으로서 검찰도 당황해하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유족들이 황망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의 방향도 시기도 상당히 조율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너일가 소환이 임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19일에 신동주 부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동주 부회장 지금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네.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 여기서 마무리하고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인원 부회장이 이 자살을 하는 상황이 된 네. 상황에서 이 수사를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정 전면 재조정하겠다라고 지금 검찰이 네. 발표한 상황입니다. 검찰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물론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애도해야 되지만 수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도 애통했다는 소식과 함께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